개원식 사회를 맡게 된 아나운서 정무린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제 효문화진흥원이다 보니까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또 어르신들이 많은데 저를 이렇게 밝은 미소로 반겨주셔서 너무도 영광입니다. 오늘 경상북도 최초로 개원하는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첫걸음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류대하 과장님이 진흥원이 있기까지의 추진 경과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류대하 과장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개원식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 과장 류대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추진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은 영주를 효문화 중심지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효문화진흥을 통하여 세대 간 소통 강화와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효문화진흥은 건립 현황입니다. 영주시 수능면 선비세상로 26개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14,336평방미터의 건축 연면적 1,762평방미터로 국비 42억 1,700만원, 도비 12억 6,500만원, 시비 42억 5,200만원, 총 사업비 97억 3,400만원으로 2016년 11월 착공하여 2018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2012년 2월 효문화진흥원 건립지역 선정 공모 계획에 의거 5월 대전광역시와 경북 영주시가 건립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착공하여 2018년 8월 준공하였으나 효문화진흥원 운영계획 보고시 재단법인 설립 출연금과 매년 부담해야 하는 운영비 등이 연간 8억 원으로 우리 시의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있어 당시 추진되고 있던 한국문화 테마파크 사업의 완공 후 한국문화 테마파크와 함께 통합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어 개원을 미루어왔습니다. 이후 선비세상 개원 시기에 맞춰 통합 운영을 준비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단독 법인 설립을 요구하여 2021년 5월 효문화진흥원 운영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고 9월 법인 설립에 따른 경상북도와 1차 협의 실시, 2022년 3월 효문화진흥원 재단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완료, 5월 출자 출연기간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7월 법인 설립에 따른 경상북도와 2차 협의 실시, 2023년 7월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9월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 설립 자본금 출연 동의안 가결, 10월 2024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 동의안 가결,
11월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 간담회 개최, 선임직 임원 공개모집, 12월 재단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 법인 설립 허가 및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4월 임직원 채용 공고 후 5월 1차 채용을 완료하였고 7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8월 경상북도로부터 기관 지정 및 고시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직원 3명에 대한 추가 채용 절차 진행 중에 있어 11월 중 직원 채용이 마무리되겠습니다. 금일 개원식 이후 효문화진흥원의 운영 프로그램 개발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는 효문화진흥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효문화진흥원 개원을 맞아서 우리 시장님이자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이사장이신 박남서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 이사장 박남서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단풍과 파란 하늘이 무척이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계절에 바쁘신 가운데 영주 한국효문화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은 지난 23년 12월 법인 설립 허가를 받아 올해 상반기 출연금 교부, 직원 채용 등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올해 7월달부터 전시실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하여 개원 준비를 착착 진행해 왔습니다. 효문화진흥원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하여 대전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선배 고장 영주에 둥지를 틀고 오늘 정식으로 개원된 만큼 특色있고 효문화 교육의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아름다운 전통 유산의 효문화를 장려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효문화 체험 교육을 통하여 현대 효의 새로운 가치를 높이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개원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침 저녁 찬바람과 일교차가 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가정의 행복과 건승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효문화진흥원의 박창극 원장님의 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효문화진흥원 개원식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한 인사를 드립니다. 효문화진흥원이 개원하기까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박남서 시장님과 김병기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여러분이 흉효 예제를 이어가자고 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풍속과 선비정신을 지도하신 우리 원로 세 분 김숙진 원로님, 이유황 원로님, 송홍준 원로 선생님께 노령에도 효를 꼭 실천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안동에서 특히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련원 이사장님께서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사장님은 태계 선생님의 사상을 공부하며 후세들에게 후반기 생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계십니다. 역대 김시정 시장님을 비롯해 또 여러 시장님들, 각 교육계 교장 선생님, 또 유치원의 원장님들, 또 영주 문화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문화단체 대표님들이 오늘 다 오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본성을 바탕으로 사람은 부모에 대한 도리를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은 효를 순종과 희생적인 노력을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사람이 되어라고 가르쳤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되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때는 그 말씀이 잔소리로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었고 어느 세월에 지나간 부모님의 은혜와 정성을 다하지 못한 자식으로서 후회가 항상 가슴 속에 죄인인 양 남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이 효라고 합니다. 저는 옛 속담에 부모님은 10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어도 자식은 한 자녀를 부양하기가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오직 자식에 대한 건강과 행복하기만을 기다립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는데 자식은 부모를 대하는 자세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추구한다면 결국에는 자식이 부모를 볼 때 하는 폭력과 사악하고 교활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풍족한 물질 문화는 군중 속에서도 항상 불안하고 외롭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는 아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와는 자식보다 좋아하는 자식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회는 효를 이성으로 논쟁하는 글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효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으로 호소할 때 비로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게 될 것입니다. 효운동은 당군 선조의 홍익정신이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도록 널리 전파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 효를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인생을 만드는 최선의 방안이 효도이며 어린이와 어르신, 가정과 사회의 다양한 계층이 호혜적인 마음을 실천한다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평화로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옛 속담에 표지장도 맡기면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효 운동을 이어질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협조와 성원을 해주신다면 행복한 가정과 부모에 대한 자식은 은혜와 사랑을 주고받는 호혜적 관계로 효 사상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온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영원한 믿음과 사랑으로 행복한 세상이 다 같이 기원합니다. 효문화원을 찾아주신 내외기빈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효성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기 시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비고장에서 문화진흥원 개원식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시 의장 김병기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유산인 효문화를 연구하고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효문화진흥원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주는 선비의 정신이 깃든 도장으로 오는 그 정신의 중심에 있습니다. 기초이며 현대에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 앞으로
교문화와 진흥을 위해 정책 연구와 영주형 교 특화 사업을 발굴을 통해 교문화의 가치를 현대 사회에 더욱 뿌리내리고 교문화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훈을 존중하고 실천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게 될 영주 한국교문화진흥원이 앞으로 우리 영주 자랑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오늘의 개원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주 한국교문화진흥원의 풍부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경상북도 우리 도산서원 선비문화수료원 이사장님이시죠. 김병일 이사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서 두 번째요. 우리 경상북도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선비구장 영주 한국교문화진흥원 회원을 자리를 가득 메우신 유림 예배기 그리고 박남서 시장님 비롯한 관계 기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박창극 교문화원 원장님께서 오셔서 오늘 이 자리를 설명하시면서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듣고 오늘 도산에서 달려왔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시급히 되찾아야 될 효문화를 우리 선비구장 영주에서 먼저 기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하나는 제가 공직 물러나서 지금 17년째 도산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영주의 여러 어른들과 이런저런 일도 같이 하면서 학교도 많이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의 기회로서 또 생각을 했습니다. 2017년 소고 선생, 금계 선생 탄신 500주년 행사 때 기념세역 사업회장으로서 또 기념비 재문을 찬술한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또 2021년 이산서원 복설 때도 제가 추진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일했던 것이 주마등 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2019년부터 매년 봄철마다 퇴계선생 귀향길을 재하는 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한없는 도움을 받고 행사를 무난히 치를 수가 있었던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 바로 영주시 교문화원이 추진하는 이 사업이야말로 정말 적절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불과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교문화, 가족 윤리가 반듯한 나라였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문명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19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지구에서 뭘 하나만 좀 가져가라고 할 것 같으면 나는 한국의 가족윤리, 효문화를 가져가겠다고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로공단에 간 많은 아가씨들 왜 갔습니까? 또 서독 광구간원으로 간 젊은 이들이 왜 갔습니까? 바로 가족, 부모에 대한 호심으로 떠나갔었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정반대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OECD 30나라 중에서 월등한 1등입니다. 존속 살인율이 단연 1위입니다. 한 10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선현들이 이것을 아실 것 같으면 통탄에 맞이 않으시기라고 봅니다. 특히 선비의 고장
영주의 소년들께서는 더욱더 홀령해지시면 잠을 못 주무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주에서 효문화원을 갖게 된 것은 정말로 시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에 대한 은혜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한 은혜를 보답하겠습니까? 또 자식 사랑 여전히 잘합니다. 동물들도 내리사랑은 합니다. 치사랑, 부모 사랑은 배운 인간만이, 사람다운 인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귀한 가치를 되살리는 일은 누구나 얘기하기 쉽지만은 이렇게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또 시작해서 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공의 비결은 제가 17년 동안 도산서원에서 선비문화수련은 인성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하는 사람들의 실천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말에 이신교지자 종이요. 몸으로 가르치면 모두가 승복하면서 따라하는데 이연교지자 송이라. 말로 가르치면 모두가 재판을 걷는 양 대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서 정말 효심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저는 대상을 지금 가정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고 학교에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 효문화원이 이런 거룩한 일을 하게 됐는데 결국은 가급적이면은 젊은 학생들부터 해서 그들의 어머니, 그들의 선생님들이 차례대로 이곳에 와서 효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되기를 염원합니다. 제가 효문화진흥원을 맡으신 박창극 원장님은 여기 내려온 직후서부터 제가 모시고 같이 상의도 하고 지냈습니다마는 이 어른께서 하셔야 된다는 일은 딱 부러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가장 거룩한 이 효문화를 만년에 맡으신 이걸 계기로 해서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여기다 쏟아볼 것 같으면 틀림없이 효문화가 뿌리 내려서 영주가 그야말로 우리 선비문화의 고장이라는 것을 모두가 칭송할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두서없는 인사 말씀에 가름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한 분만 더 모셔보겠습니다. 지금의 영주가 있기 전까지 또 수고해주신 김진영 전 시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진영입니다. 우리 선비의 고장 영주 순웅에서 영주 한국 효문화진흥원 개원식을 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뜻깊은 효문화진흥원을 개원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이 재반 여건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큰 애를 써주신 박창극 초대 진흥원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같은 큰 중요한 사업을 이루기까지는 박남서 시장님과 김병기 시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은 이 같은 결과를 오늘 만들기 힘들었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서 김병기 의장님과 시의원님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연하게도 민선시장 선출이 있을 때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시의 일을 조금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감회가 좀 남다르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우리 영주의 입장에서 앞날을 밝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많이 산적되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 문화, 관광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겠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우리 영주시의 자산을 정리해 보면 최초의 사역서원 또 유학을 가장 먼저 도입했는 분이 안양선생인데 고려말 성리학을 가져오신 분 최초의 안양선생님께서 최초의 유학을 도입했습니다. 최초의 사역서원이 또 소수서원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거기에 있는 부석사가 화엄종찰로 또 대표적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부터 나오는 이와 같은 훌륭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주는 그냥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세계적인 명소가 되도록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13대 국회 때 있을 때 이은영 교수가 초대 문화부 장관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 문화부 장관한테 찾아가서 졸랐는데 우리 소수서원과 부석사를 우리나라에는 물론 세계적인 명소의 문화 자산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졸라서 그때 선비의 고장 영주의 그 어느 정도의 윤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문화부 장관이 그만두게 되어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제가 초대 민선 시장이 되어서 그때부터 추진을 했었는데 이 효문화진흥원이 위치한 이 여기는 수능 역사문화유적권 개발 지구에 속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선비촌도 만들고 하는데 저는 일만 열심히 했지 그 정밀한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 부시장님으로 계셨던 조창현 부시장님이 일만 열심히 해가지고는 안 되고 선비의 고장, 선비촌, 선비문화 이와 같은 사업들을 특허청에 의장 등록을 해야 된다. 특허청에 등록을 해야 된다. 이래서 깜짝 놀라서 특허청에 사람을 보내니까 아모레 화장품 태평양 화학이 등록을 다 해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 버는 재벌가들은 돈만 벌고 공장만 키우는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쓰는구나 해서 10달을 졸랐는데 태평양 화학으로부터 무상의 양해를 받았습니다. 아무 돈도 주지 않고 공짜로 우리가 받아서 특허청에 특허 등록을 해서 명실공히 우리가 선비 고장이 됐는데 그때 그렇게 그 힌트를 주시고 적극 이끌어 주셨던 당시에 조창현 부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어요. 우리 조창현 부시장님은 영주 부시장 오신 걸 인연으로 해서 고향이 김천인데도 불구하고 수능면 한스빌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분이 영주에 오셨다가 영주에 눌려 살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한번 박수로 조창현 부시장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귀한 말씀 주셨던 우리 김병일 원장님, 여러 가지 바쁘시고 하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효문화진흥원 개원에 참석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또 귀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한없이 감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뜨거운 박수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효문화진흥원을 개원을 했는데 개원하기까지도 힘이 들었지만 저 경험에 의하면은 앞으로 운영하는 건 더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 자리를 함께한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듯이 세상이 동물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가 됩니다. 결국 나밖에 모르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자기 하나밖에 모릅니다. 자기 욕심만 채내는 이런 막가는 세상으로 동물의 농장, 동물화되어가는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 효문화 진흥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만은 그 인간성을 회복하고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할 효문화진흥원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행정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따라줘야 됩니다. 박창혁 원장님이 도의원 하시고 문화원장 하시고 그동안에 향교 정교도 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고는 계십니다만 우리 박창국 원장님 혼자만의 의욕과 힘만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박남서 시장님, 김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또 시민 뜻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뜻을 모아서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움을 주시면은 영주 효문화진흥원은 우리나라에서만 빛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빛이 나서 세계 사람들이 배우러 공부를 하러 영주에 우르르 몰려올 날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큰 일을 하게 되실 박창극 원장님 힘돋아 주시기 위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의 두서없는 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오지 못해서 중원부원 횡설수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다면 우리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이 세계로 뻗어나갈 거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축사가 여기까지가 마지막인데요. 저희 우리 또 임종득 국회의원님께서 축전을 하나 보내오셔서 제가 대독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전. 2024년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개원이 있기까지 헌신해주신 박남서 영주시장님과 박창극 영주한국효문화진흥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효문화진흥원의 개원은 우리 가슴속에 깊이 뿌리내린 효정신을 더욱 널리 퍼뜨리고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에 전하는 자부심 가득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효문화를 연구하고 교육하는 중심지로서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교회의 상징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8일 국회의원 임종득 배상. 네, 이렇게 축전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마치기 전에 그 내빈분들이 잠깐 또 오신 분들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교재단 이사장 정상영 님도 오셨습니다. 네, 여기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처음부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 복지과 이민재 과장님도 오셨다고 합니다. 어디 계시죠? 이민재 과장님, 저쪽에 계신 걸로.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